자, 지금 현재 시간이 4시 42분입니다. 오늘 배상훈 프로파일러님께서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 정치 관련된 현안뿐만 아니라 사건 사고 몇 가지는 그래도 한번 좀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제가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유튜브를 봤는데 스포츠 토토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요 얘기 제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한번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어젠가 그저께에 조선일보 기자분이 전화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현안에 대해서 묻는데 스포츠 토토 판매 시간을 10시에서 11시로 늘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는 과문해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좀 이상하지 않느냐. 왜 갑자기 그게 순서가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간을 늘리자는 안을 내면은 문체부에서 그것을 이제 허가하는 이런 거래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해서 문체부가 최종적으로 시간을 늘리는 부분을 허락을 준다. 근데 문제가 사행산업관리위원회가 분명히 있어요. 아, 사행산업관리위원회가 따로 있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 문화체육관광부. 예, 그러니까 그 위원회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위원회지, 민간 같이 위원회 조직이죠. 그러면 제가 이 상황이 그러면 이게 분명히 사행산업과 관련된 건데 왜 거기는 그러니까 하지 않나요? 그랬더니 좀 자기도 좀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어쨌든 문체부가 이제 했는데 그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국감 끝나니까 이거 몰아치려고 하는구나. 국감 끝날 때를 기다렸다가 그렇죠. 잽싸게 이거를 왜 그러느냐? 국감 전에 하면 분명히 불려갖고 이제 한 말씀 들을 테니까 특히 뭐냐야. 이거는 그 스포츠 토토를 파시는 어떤 박스에서 파시는 분들의 1시간 이상의 어떤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이게 1시간 일을 더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야간 노동이고 힘든 노동이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그분들한테 얘기가 다 됐느냐? 거꾸로 생각해보니까 그분들은 반대예요. 피켓 들고 지금 반대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검색했더니 이분들이 지금 피켓 들고 집회를 하셨더라고요. 집회를 해요. 못 살겠다. 나 죽는다. 왜냐하면 그렇죠. 로또는 9시까지 판매고 그동안 스포츠 토토는 10시까지인데 이걸 11시까지 늘리면 이분들은 그럼 문 열어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손님이 오든 안 오든 간에. 그렇죠. 일찍 문 닫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11시 끝나고 또 정리하고 나가시면 사실은 또 야간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냥 자정 넘어서 들어가는. 얘기가 다 안 된 거잖아요. 관련자와 얘기도 안 됐고 저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사행산업은 야간의 시간을 풀어버리는 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심리 상태가 야간에는 소위 말하는 더 지른단 말이에요. 풀어지죠. 이완되기 때문에. 느슨해지고 그렇죠. 이러니까 밤에 특히 늦은 밤 특히나 술 한잔 했어. 그렇죠. 그러면 그냥 가자 이거 한번 해보자. 스포츠 토토가 뭐냐면은 지금 그 시간대가 뭐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럽 시간에 유럽은 또 축구가 시작할 때고 저쪽 바깥에는 농구가 시작될 거 세계의 모든 것을 다 배팅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누구한테 가느냐? 국민체육기금공단으로 가서 거기서 다 이익이 되는 거고 실제 그 수익은 그 판매하는 사람들한테 별로 많이 되지도 않아요. 도움이 별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분들이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굳이 집회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죠. 도움도 안 되고 본인들이 이 지금 판매점을 여는 시간은 늘어나고 되는 국민체육진흥공단만 늘리고 그런데 이 스포츠 토토는 이게 합법적인 도박 아닙니까? 도박이죠. 그리고 이 스포츠 토토가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뭐 파산도 하시고 거덜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한하려고 하고 판매 액수도 청소년들한테는 못 팔게 하고 이게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를 함부로 정부의 하나의 부서에서 지들이 결정한다? 이건 말이 안 돼. 적어도 국회에 보고를 해서 거기서 논의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얘들이 그냥 국회 끝나다 바로 쏙 이건 너무 비도덕적이다. 되게 좀 문제가 있는 게 불법 도박, 마약 아니라 도박과 관련돼서도 요즘에 심심치 않게 광고도 하고 특히 청소년 도박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저 얼마 전에 자기 차량에서 번개탄 피워놓고 자살하신 남성분이 계세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스포츠 토토 빚이 2억이다. 뭐 이래가지고 비관해서 자살했다 등인데 이렇게 정부에서 나서서 이게 뭐 합법적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도박은 도박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부추기고 이걸 통해서 공단에 배를 불리고 예를 들어 판매하시는 분은 그만큼의 노동시간 증가해서 난 못 살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수사 끝나자마자 은근슬쩍 이게 참 너무 부도덕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너무 좀 부도덕한데.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행산업감시위원회는 뭘 하고 있는지 그냥 거수기밖에 안 되는지 제도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그러면은 차라리 문체위 그러니까 네, 문화체관광위원회에서 국회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거 니네들 그렇게 하지 마라. 제도를 좀 공개해서 진짜 1시간 늘릴 필요가 있으면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늘릴 걸 해야지. 니들이 뭔데 그걸 니들 마음대로 놀리냐. 이렇게 좀 따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뤄야 될 얘기가 또 있는데요. 최근에 저 이거 기사 보고 너무 아니 이런 일이 벌어지나? 압수물에 경찰들이 손을 대서 줄줄이 이거 지금 5명인가요? 뭐 이렇게 지금 뭐 문제가 많이 됐던데 압수물에 대한 돈, 금품 이런 거에 경찰들이 직접 손을 댔다? 그걸 횡령했다. 이런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좀 많은 분들이 놀라실 거예요. 저 이거 깜짝 놀랐어요. 경찰들이 그러면 이 증거물, 이게 정확하면 증거물이죠. 증거물 관리가 그럼 어떻게 됐다는 거야?라고 하는데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아무 시스템이 없나요? 그냥 경찰서 하나에 담당자 하나 배정을 하고 그 사람한테 저 집회 개수기도 없었어요. 저 궁금한 게 진짜 좀 전에 도박 나왔으니까 영화 타짜처럼 하우스 있잖아 비닐하우스인데 도박을 했어. 경찰이 거기를 다 덮쳐서 체포를 했고 거기 있는 돈 싹 다 가져왔어. 현금 갖고 왔는데 그거를 그 현금을 따로 별도로 보관하는 장소가 없다고 대한민국에서요? 없고 관리하는 사람이 하나고 그 개수기가 없어서 본인이 다 일일이 손으로 해갖고 밤새 손으로 해서 해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 거기서 몇 억을 빼고 몇 회 해도 아무도 몰라요. 아니 그거 소위 말해서 삥 해도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5건을 적발했다고 하는데 웃기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걸린 것만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니 제가 보기엔 이건 5건이 아니라 지금 그런 거를 한 명이 담당하고 보관하는 특별한 장소도 없고 본인이 직접 손으로 다 하고 하면 이거 다 자기 맘대로인 거죠. 그게 언제부터? 2005년 실제로 과학수사 시스템이 도입된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관리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런 건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전에는 어떻게 해 먹었는지 모르죠. 왜냐하면 시스템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아예 없었기 때문에. 아예 과학수사라든 증거물 시스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생긴 게 2005년 6년도에 뭐가 생겼냐면 CSI에서의 증거물 보관에 대한 규정이 생겼어요. 그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제가 늘 뭐 제 책에도 썼지만은 제가 성북경찰서에 근무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성북경찰서에 이렇게 어느 저기 강력팀 보니까 망치가 있대. 쇠망치가. 망치요? 예. 그래서 이게 뭐니 그랬더니 그거 저 호두 깨먹는 거라고. 호두 깨먹었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호두 깨먹는 망치가 왜 있지? 왜 거기에 있지? 그래서 이제 저 노땅 저기 형사한테 나중에 술 먹으면서 저 부장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그거 저기 살인 사건에 이거 증거물이었어. 근데 그거 왜 나왔어요? 했더니 이사하는 과정에서 캐비넷이 망가졌는데 그게 어디 갔는지 했더니 거기 있었구나. 그게 가능해요? 지금? 왜냐하면은 그거를 실제로는 어떻게 했냐면 그 사건 송치로 검찰로 보내갖고 증거물도 다 보냈는데 그 사건에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범인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다시 수사를 하려 돌려보내진 거지. 근데 문제는 돌려보내져서 수사를 안 했죠. 왜냐하면 재수사라는 건 없으니까 경찰에선. 그러니까 재수사를 할 의욕이 없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갖다 그냥 그 팀 바구니에 갖다 놨는데 수사를 안 하니까 이거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다가 아예 그냥 호두당 까먹자 하면서 그렇지. 그래서 이거 너무 심각한 문제 아닌가? 심각한데 웃죠. 근데 왜냐하면 2005년도 그러니까 그 이전엔 그렇게 됐고 그때부터 뭔가 문제가 돼서 뭔가 만들었는데 실제로 그걸 제대로 한 데가 있고 제대로 안 한 데가 있는데 그걸 감찰을 잘 안 하다가 실제로 그 뒤에 뭐 아름아름으로 만들어 갖고 하다가 킥스라는 시스템에 넣어서 뭐 하다가 했는데 그것이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뭐 등재를 해야 돼 말아야 돼서 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저는 언젠가는 많은 경찰들이 한 번은 제대로 걸릴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걸린 거죠. 근데 말씀하셨듯이 2005년부터 지금까지 해서 근 20년 아니겠습니까? 횟수로 20년인데 이게 5건이다?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걸리게 된 건 뭐냐면 현금만 대충 보관하다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것도 사실 안 걸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거를 조폭들이 그 현금을 압수해 갖고 도박 자금이니까 환불을 받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없었는지 모르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조폭들은 똑똑해서 환불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걸린 거죠. 아, 그래서 걸린 거예요? 네, 그렇죠. 아, 예를 들어 그 현금 말고 귀금속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귀금속이 있죠. 귀금속 같은 거 있어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어느 지구대에서 그 분신물이라고 유실물이라고 들어왔죠. 예. 근데 그게 명품이었어요. 3천만 원짜리였어요. 3천만 원짜리? 그 3천만 원짜리를 그 경찰놈이 지가 쓱 해고 해먹고 가짜 짜가를 갖다 놨어. 짜가를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죠. 야. 이게 사실은 해서 너무 이게 쪽팔리다. 정말 근데 너무 창피한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경찰청에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게 제가 알고 있었던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됐나? 예전에는 이거보다 나름의 시스템과 이게 다 있는 걸로 있는 줄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그 이제 우리 저 앞에 있는 저 인간도 저 새끼 또 그 경찰 욕한다고 막 뭐라고 한다. 근데 제가 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전 웬만하면 경찰 욕을 안 하려고 하는데 저는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냥 이걸 좀 관심 있는 국민들이 이거 보면 야 이거 뭐 대한민국 경찰이 뭐 이 정도밖에 안 돼? 압수물 같은 경우 아예 관리를 안 하고 담당자 한 명이 있고 예를 들어 개수기도 없어서 현찰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세고 그걸 뭐 어디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도 없고 그랬는데 이거를 경찰들이 마치 자기 쌈짓돈 마냥 가져가고 금품 같은 경우는 그러고 이거 너무 웃긴 얘기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증거물 보관법을 만들어야 된다. 아직도 그러면 없어요. 증거물 보관법이 없습니까? 규칙만 있어요. 그리고 그건 그냥 형사소송법에 있는 하나의 규칙밖에 하나의 없고 규칙만 있고. 지금 있는 압수 시스템도 규칙에 의한 거예요. 규칙이 있지. 이 관련된 증거물 보관법이라든가 압수물 관리법이라든가 이런 건 아예 이런 없다?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경찰이 핵심 증거를 그러니까 흉기나 이런 거를 잃어버렸어. 그럼 이 사람이 처벌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처벌 안 받습니다. 규정이 없어요. 안 받나요? 네. 예를 들어서 군인이 총 잃어버리면 난리 나고 막 그런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군형법에 그 총기 뭐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있지만 경찰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근데 나중에 저게 흉기가 돼서 대단히 또 그런 거 아닙니까? 국가에 어찌 됐건 간에 그 관련된 또 자사이면 자사일 수 있는. 그게 명확히 고의적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은 처벌받는데 고의적이지 않으면 실수에 의하면 그거를 입증하는 것도 수사를 해야 돼요. 그 수사를 안 하죠, 당연히. 안 하겠죠. 자기 일을 해나요? 안 하겠죠.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이라고 하는데 이게 저는 사실 이 압수물에 손댄 경찰들 압수물 관리 시스템이 싹 바꾼다는 게 지금 바꾼다는 게 아니라 내년 봄에 바꾼다는 거거든요. 또 내년 봄에 바꿔요. 왜요? 왜냐하면 시스템이 복잡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양반들이 진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참 걱정입니다. 아니 이게 일반 뭐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압수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이 부분과 관련돼서 특히 뭐 현찰이든 금품이든 이런 것들을 횡령했던 자체는 경찰로서의 직업의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단 1도 없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치안이라든가 생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전선에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여튼 이게 이제 사실은 저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법 규정적인 부분에서 많은 미비한 거를 이 기존의 관행대로 그냥 넘어간 거죠. 뭐 오늘 저희 방송을 국회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에이씨. 제가 실명으로 행안위 국회의원을 실명으로 방송에도 뭐 당연히 듣지도 않겠지만은 관심 없어요. 아니 경찰청 관련돼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정말 따끔하게 꼬집을 수 있고 국민들한테도 야 이게 압수물을 이렇게 했대 정신 차려라 하면서 막 기억나세요? 정의당의 행안위 국회의원 하나 있었던 거 지난주에. 네, 알죠. 제가 그분 실명으로 뭘 이렇게 해라고 몇 번을 해도 들어쳐먹질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분 말씀을 안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사실은 원래 배상훈 프로파일러님과 다뤄야 될 또 현안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공중협박죄 관련된 이 부분인데 저는 아까 사실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배상훈 프로파일러님과 요 얘기를 좀 나눠서 요 얘기 진짜 꼭 해보고 싶었는데 지금 벌써 저희가 1시간이 다 됐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요 부분은 뭐 다음 주에 있을 배상훈 정정권의 착한 토론에서도 다뤄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뭐 시간이 이렇게 너무 금방 갔습니다. 너무 좀 아쉽기도 한데요. 오늘 배상훈 프로파일러님과 정치 현안 그다음에 사건 사고와 관련된 부분까지 같이 다뤘습니다. 좀 그래도 한 말씀 오늘 좀 마무리 말씀 겸 네. 해주시면. 저는 정치인 욕하는 걸 좋아합니다. 아 그러면 자주 부를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너무 이제 신변잡기로 갈 것 같아서 무슨 네. 정치인 심리 분석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정치인에 대한 것 신변잡기로 가면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이라든가 진중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그런 정치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저 앞에 있는 양반이 많이 하니까 뭐 그냥 그걸로. 아니 그래도 오늘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그 지금 정치 현안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있었던 기자회견 관련돼서 대단히 그 희박한 지식과 다양한 저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말씀해 주셔서요. 아 오늘 굉장히 좀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매번 모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가끔 좀 네. 시간 되실 때 한번 예. 찾아주시면 더없이 영광이고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댓글창에 쭉 남겨주신 분들 계십니다. 네, 예.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11월 8일 금요일입니다. 아, 불금인데요. 아, 불금에 또, 마음 편히 한잔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특히 또 나라 걱정 때문에 울분에 차서 한잔하실 분들이 더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정호진의 브리핑 다른 소식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10,000명 구독 부탁드려요. 10,000명으로 가는 길에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